요거 잠깐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났는데 네. 떠나기 직전에 지시한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별 감찰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이 제도가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네.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 떠나기 직전에 또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좀 해라. 맞습니다.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거고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네. 지금 본인이 차라리 감시를 받는 게 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 됐을 때 시장 집무실에다가 CCTV 달고 맞아요. 네. 아래층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아예 일말의 의혹도 없는 것이 좋다. 네. 그게 훨씬 더 명분도 있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검찰공화국 시대에 그게 참 잘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상. 맞아요. CCTV 딱 오히려. 달아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럼 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봐봐. 의혹에 일말도 의혹을 남기지 않겠어라는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계신 거고 실은 이게 계속해서 뭐 한이 많이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안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국회가 추천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청와대 그 용산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대통령이 요청을 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요청이 먼저 있어야. 요청이 먼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실질적으로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한 번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때는. 그래요? 그래놓고 왜 국회가 추천 안 하느냐고 계속 얘기했거든. 그랬나?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일찌감치 요청을 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추천이 안 되고 있고 이게 국힘에서 협의를 제대로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예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국힘도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협의해서 추천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네네. 이제 법적으로 이 독립기관인데 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있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특별감찰관 보가 있고 그 네. 밑에 변호사 출신으로 해가지고 5급 이상의 감찰관이 있어요. 5명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국세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정원까지 검찰, 경찰 다 나와 있어요. 파견 직원이요? 네. 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업무 커요. 지원팀까지 해서 약 30여 명 규모를 가져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기관별로 다 오고. 이걸 첫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이석수. 박근혜 초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인데 종로위가 종각 있던 자리 거기서 이제 이렇게 청와대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이제 사무실을 꾸렸는데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은 네. 정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대개 한 150여 명이 이 감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이 적고 뭐 친인척이 없을 것 같아도 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지기 때문에 한 150여 명 감시가 대상이 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임기 초반에 해야 된다는 그 확신 때문이거든요. 이석수 감찰관한테 물어봤대요. 김건희 사건 터지니까 저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으로 하면 네가 오히려 손해다. 처음부터 해서 예방을 해야지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검찰 조사 받아야지
이 특별감찰관이 열심히 뛰어야 되지 또 그동안 왜 안 했냐 욕 먹게 되지. 그래서 정권 초기에 하는 게 맞다. 예방 차원에서 예, 예방 차원에서. 대통령이야 본인이 청렴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되지만 친인척을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라도 네. 이게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 모르는 친인척들이 있어요. 모르는 네. 모르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육촌, 사촌의 네, 뭐 맞아요. 조카의 뭐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어디 저기 뭐 고향이나 뭐 먼 데에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속아가지고 뭐 무슨 그럴 수 알선 수지하고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걸 대통령이 모르는데 나중에 사건이 커진 데서 알면 뭐하냐 이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가까운 친척도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만 해도 아주 가까운 부모님이랑 연락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대통령이야. 부모님 내 이름 팔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야. 막을 수가 영끌 막을 없죠. 수가 없어. 네. 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죠. 네. 미리 예방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국회가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보통 그 업무를 하는데 이제 이석 그 감찰관 제도가 기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이게 뭐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죠. 네. 이제는 뭐 바로 추진이 되겠네요. 뭐 원래 이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특수관계인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정수석실에. 네.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 담당하는 그 비서관이 하나 그 밑에 행정관하고 있었고 특수관계인 한 20-30명 대통령 아주 친한 걸로 알려진 사람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년에 한 서너 번씩 만나서 면담하고 뭐 이상한 짓 한 거 없냐 이렇게 묻는 식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상시 감시가 안 돼요. 이거는 특별감찰관은 상시 감시하는 겁니다. 네. 늘 인공위성이 떠 있고 레이더가 작동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중간 정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은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처음 모셨으니까 예. 활약상 잠깐 하나만 영상을 좀 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그냥 현장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네. 그냥 직격 들어갑니다. 요 장면 아우 볼 때마다 시원한데요.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정말로 신뢰를 안 합니다.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와도 못 믿고 국정원의 국가 보고도 못 믿고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고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믿을 생각이 없는 정도 아닙니까? 현실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과거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기관을 못 믿고 음해하고 뭐 이상한 낭설 퍼뜨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꼴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좋아, 거예요. 좋아. 맨날 이재명 범죄자다라고 소리치다가 윤석열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애쓰는 거는 그 윤석열 체포하지 말라고 잡아가 그게 애쓰는 거예요. 아, 진짜. 윤석열한테 줄 선 게 그게 애쓰는 거지. 왜요? 대통령 잘하잖아요. 윤석열 잘했습니까? 란을 일으켰습니다. 난을. 좀 적당히 하세요. 선서 못하는 검사 얘기를 믿고 국정원 못 믿고 증인 선서하는 사람도 못 믿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만 좀 합시다. 애들 사진 보여주고 협박하는 게 검사입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좋아. 좋았어. 속이 좋아. 시원하다. 시원했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책기가 싹 내려가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틀린 말이 없으니까. 진짜. 깔끔합니다. 앞에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지는데 앞에서 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분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아우, 좋아요. 귀에 때려 박혀. 고맙습니다. 전영기 의원이 이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조금 끝에 줄이에요. 이 이름 순서대로 쭉 좌석을 배치하다 보니까 네. 저하고 자리를 바꿔야 돼요. 제 앞에 송석준, 나경원, 신동우 이렇게 쪼르르 아유, 앉아있거든요. 세다. 곽규태 있는 대로 소리를 쳐야 돼요. 그 4명 달라드는데 혼자 막아야 되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전영기 의원이 좀 가운데로 와야 돼요. 아유. 이게 가나다 순이거든요. 이게 앉는 자리가. 그렇게 앉는 거예요? 네, 세종대왕님이 잘못하신 거지. 그렇게. 지휘를 조금 앞으로 뺐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요 사건 조작 기소에 대해서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실체적 진실이 거의 다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바입니다. 큰 그림을 그린 인물은 바로 주진우 의원. 이름 탁 튀어나왔죠. 네. NSC에 네. 큰 그림 그렸잖아. 주진우. 네. 그리고 해경 발표 조작한 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김태효. 김태효. 바로 나왔잖아요. 그냥. 맞아요. 네. 그리고 고발을 지시한 인물. 윤석열이. 윤석열. 요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요건 네. 팩트. 그리고 이제 수사. 조작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이희동 검사. 이희동.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군, 그다음에 경찰, 네. 해경. 국정원 다 그렇죠.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첫 발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미 이 사람의 그 신원을 북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이다. 네. 목적은 월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속 이거를 정보를 들어가지고 공유를 했거든요. 네.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다에서 실종돼서 어딘가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갔느냐 아니면 강제로 끌려갔느냐. 근데 강제 납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강제 납북이 아니니까 스스로 올라갔다 해서 자진 월북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뒤집으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무슨 뭐 자료를 삭제했다, 무슨 보고서를 누락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훈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다 네. 범죄자로 기소해버렸죠. 기소를 했지만 네. 이미 무죄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분명한데 뭐가 문제냐?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 주르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권 초부터 심지어 인수위 때부터. 네. 그래서 이 서해 피격 사건, 이거 하명 사건. 그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은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 때려잡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 뭔가 돈이 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게 놔뒀으니까 서훈과 그 밑에 북한 담당 차장을 잡아라 해가지고 싹 긁어 모아보니까 경기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거 저기 그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잘못한 건 없고 그러니까 쌍방울만 통일부가 지금 앞으로 교류협력법 위반한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라. 네. 이렇게 사건이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를 튀긴 거예요. 네. 그래서 최혁 검사를 국가정보원의 감찰실장이 이미 있는데 감찰실장은 마치 독립기관처럼 별도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를 수가 없어.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최혁을 없는 자리 감찰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고 윤석열이가 가장 총애했다는 검찰수사관 이창현을 그 밑에 놓고 털털 뒤져가지고 문서를 찾아내고 그거를 그해 9월부터 2022년 9월부터 네. 계속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지사가 마치 방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CBS 노컷 뉴스를 통해서 계속 연속으로 한 5번을 보도를 시키면서 슬슬 이걸 키워가요. 네. 그런데도 증거가 없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쌍방울 김성태를 불러가지고 또 이제 주리를 틀어가지고 증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 이렇게 몰아가는 수사. 네. 그다음에 서해 피격도 증거 하나도 없는데 사람 아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는 네. 문재인 잡고 이재명 잡으면 끝이다. 그렇죠. 검찰공화국은 영원히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없으면은 주리를 틀어서 만들어라. 자백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것이 현재 서해 피격,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전체 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리를 틀 때 감사원까지 껴가지고. 네.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화가 나는 게 왜 공무원이 38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북한에서 발견된지도 모르고 그냥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조사 기관에서 거기 물이 뺑뺑 돈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물때가 바뀌어서 북한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북한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작됐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키면 그냥 바로 고발장 쓰게 하고 네. 바로 기소해서 이렇게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심지어 자기 공소장에는
해류가 남쪽으로 흘렀다고 써 있어. 맞아. 근데 이번에 근데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갖고는 해류가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북쪽으로 간 것처럼 또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지들이 조작한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해류가 그때 돌 때 연평도 밑에서 남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천 쪽으로 크게 이렇게 도는데 그때 왜 그 해류를 그러면은 그 해경에서 봐야 되느냐? 이분이 실종됐으니까 어디론가 실종되거나 뭐 시신이니까 어디 아니면 살아 계시거나 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을 돌아가는 방향을 알고 거기다 해경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따라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해류라고 하는 거는 사후에 그래 다더라가 아니고 그 수색을 하면서 이미 그 물결을 따라서 수색을 한 거예요. 기록이 네. 다 남아 있고. 네, 기록이 예. 남아 있고 배가 그렇게 우리 해경청 배가 그렇게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네. 아까 그 이희동 검사 네, 이희동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강백신, 어미준 말고 이제 이희동까지 나왔잖아요. 이희동 검사까지가 전부 다 2016년에 중수부를 해체하고 반부패 특별수사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때 한동훈 라인 밑으로 해서 쫙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멤버예요. 그 멤버예요. 딱 반부패 특별수사단이 1단, 2단에서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대장이고 그 밑에 진짜 똘똘마리로 다 있던 사람들이에요. 똘똘마리로 있던 사람이고 이 양반이 뭐를 맡았느냐 하면 2022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네. 그다음에 반부패 1부장이 어미준, 3부장이 강백신이. 공공수사 1부장이 이희동이에요. 요 사람들이 대북 송금 수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던 친윤 검찰 라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백신, 어미준이 똑같이 조국 대표 사건 때도 그 조국 대표 사건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윗선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 조작 기소 나왔을 때부터 박성용 나왔을 때 윗선 수사가 중요하다. 윗선 수사가 맞아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강백신, 어미준, 이희동까지 나왔어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인사권자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왔잖아요. 법무부 네. 장관 한동훈, 윤석열은 감옥 갔고 인사검증하죠. 이거는 한동훈 씨를 빼놓고 이 조작 기소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반드시 짚고 나가야 돼.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검사가 수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검사가 있는데 왜 본 이름이 계속 보일까?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봤던 강백신, 어미준, 그렇지. 이희동, 어. 뭐 관봉권 띠지 때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 김영철 뭐 이런 사람들만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한 10명 가지고 죽기 살기로 검찰의 권력을 장악하는 핵심 팀으로 이 사람들이 동원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똑 떨어집니다. 그거는 네. 이제 끝. 끝.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 국정원 출신의 박선우 의원님께서 뭐 하나 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북 송금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것이 뭐냐면 김태균 회의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김태균 회의록. 조금 그러니까 생소해요. 김성태 회장, 네. 쌍방울 그룹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네. 그걸 이제 회의록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있어. 네. 요거를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을 했는데 이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정원 출신의 박선우 의원님이 박사를 좀 내고 싶답니다. 네. 네, 한번 박사를 좀 띄워주세요, 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지금 2019년 1월에 일본 도쿄 하얏트 리젠시 공영 컴퓨터에서 김성태하고 김태균이 두 명이 이제 만나서 작성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일본 동경대 가서 마지막 썼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의 호텔에 키보드 있잖아요. 네. 키보드 자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히라가나, 그러니까 일본의 알파벳 같은 거하고 영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굉장히 그 디지털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일본의 맞아요. 하얏트든 어디든 호텔 수준이 네. 거기 비즈니스 룸이든 뭐든 그래가지고 타국 언어가 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프린트해도 프린터도 안 나와요. 그 뭐 하얏트 리젠시든 어느 호텔이든 도쿄 심지어 뭐 제국 호텔, 대국 호텔 가도 비싸고 의원님. 좋은 호텔일수록 다 안 나와.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여기 좀 배경을 설명을 해야 조금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은 여기 이 회의록에 경기도가 대북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나 보군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회의록에. 회의록에는 이제 어. 경기도하고 뭔 사업을 한다고 돼 있지.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제 쉽게 오케이. 다 물고 떨어뜨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요 증거예요. 중요 네, 주요 증거로 증거가 활용이 됐어. 검찰에서.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니까 원본을 좀 내놔봐라 그 문건에 원본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아니 그러니까 작성이 없어. 사후적으로 된 걸 우리는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원본이 왜 없냐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돌아다닐 때 호텔 공용 PC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 호텔에서 출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호텔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그 말이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야. 아, 오케이. 뭔지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를 네. 알아야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서가 국내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문서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툭 던진 거야. 이거를 유일하게 증거랍시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덮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은 2019년 7월 2일 날 작성된 그 방영철? 방영철이 예? 방영철이가 자기 부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시하라.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행사를 준비할 때 회장님 방북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없애버리고 그렇지. 훨씬 그 전부터 경기도와 이 방북 문제를 협의했다라고 하는 가짜 문서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증거로 쓰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말이고 증거가 있는 유일한 것은 방영철이가 회장님의 방북을 최우선시해라 그래가지고 자신들 개인이 직원들이 3만 달러, 5만 달러 종이 화장품 가게다 넣어가지고 돈을 운반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누구 돈이냐? 김성태 개인 돈이라고 주장하는 100억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죠. 거의 1년 동안 북한에다 갖다 현찰을 갖다 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입증할 게 없으니까 이 김태균, 김성태 문서를 조작한 거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이 문건이.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그러니까 북한에다 돈을 갖다 줬다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재명을 불러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지. 그러니까 쌍방울과 경기도가 같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화영의 입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건데 그중에 핵심 증거라고 하는 게 이 방금 뭐 제국 호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회의록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장 검증을 노정면 의원이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 현장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문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하나는 막 도장이나 날인이 있는 거면 이게 그 사람 도장이나 이 날인인가라고 하는 동일성 검증을 거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형식상의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문서 같은 경우는 동일성과 무결성이라고 해서 중간에 그날 그 시기에 그게 출력됐는지를 디지털 파일을 통해서 검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조작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날 그때 그 작성된 문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나왔던 소위 방영철 문서라는 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 무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동일성 검증 못해. 방영철 문서는 예. 그 출력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PC, 출력된 것만 있는 방영철 건이 있고. 방영철 방에 있는 PC. 그건 그래서 있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출력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시해서 내 비서가 예, 내 지시를 예. 받아서 써가지고 출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밖에 못 도망가요. 네. 호텔에 있는 그 문서들 같은 호텔에서 출력했다고 하는 문서는 실제로 그날 그 시기에 특정 이 문서를 언제 작성했습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그 시기에 거기에서 실제로 입력되고 출력된 문서인지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혀. 근데 만약에 증거로 자기 쓰지? 노트북으로 이거를 작성하고 프린트를 했다면 그게 바로 기록이 다 남잖아. 네, 바로 포렌식 남아요.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댔던 거야. 어디 호텔 뭐 어디 무슨 아파트먼트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갈 줄 얘기하는데 몰랐던 거죠. 말이 그렇죠. 안 돼요. 말이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더 몰랐던 건 이것까지 현장 검증할 거라고는 상상 못 했는데 노정민 의원이 그 현장 검증을 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더라는 거야. 오케이, 예, 오케이. 됐죠? 네.